자,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전격적으로 대표회담이 열리게 됐죠. 네, 어제 민주당의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을 했는데 예. 오늘 곧바로 이게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여야 대표회담을 하기로 시간까지 결정이 돼서 예. 25일 오후 3시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를 봤다라는 발표를 여야 양측에서 했습니다. 일단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과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이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과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용단을 내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회담 일정을 공지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도 계속 비슷한 얘기를 했었고 어제도 당선 수락 연설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논의하자라고 하면서 한동훈 대표한테 이제 대표 회담을 제안을 했고요. 예. 대통령실에도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또 제안하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당분간은 뭐 일정을 잡을 계획이 없다. 네. 그러면서 이제 국회의 정상화가 우선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반면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이제 태도를 보여서 오늘 곧바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단 좀 그 앞으로 남아 있는 쟁점은 의제를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예, 서로 여야가 지금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요 의제가 약간씩 다른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소득세, 이제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민주당을 향해서도 지속적으로 한동훈 대표 쪽이 얘기를 해왔었던 논의입니다. 이 금투세 폐지를 위해서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이제 민생 정책 이슈들을 함께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자라는 입장이고 그러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상속세라든지 이런 세제 개편 문제도 올려서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자는 건데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최상병 특검법안을 가장 중요한 의제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직 수락 연설에서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네. 민주당 쪽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민생 의제로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좀 초점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의제를 어떻게 설정할지부터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의제를 둘러싸고 줄다리기를 이제 실무회담에서 이제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예, 합의 가능한 법안들도 있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건 최상병 특검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법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 쪽에서는 심지어 이제 날짜까지 고정해서 한동훈 대표한테 국민의힘 쪽에 자체 특검 법안을 내라라고 지금 고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여야가 28일 본회의 때 비쟁점 법안들, 뭐 예를 들면 이제 간호사법 개정안 같은 것들인데 그런 이제 민생 비쟁점 법안들을 일괄 합의해서 통과시키기로 해놨기 때문에 그때 좀 같이 합의해서 통과시키자. 최상병 특검법을 일단 야당 쪽에서는 법안을 냈으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법안을 내서 중간에서 이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지점을 좀 찾아보자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지 않아도 이제 지난주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당 쪽에서 제기하고 있는 소위 이제 제3자 추천 특검법안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이걸 의제로 올려서 실제 여야 영수회담에서 일종의 최종 합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의제로 안 올리면 회담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의제가 어떤 방식으로 조율이 되든지 간에 회담을 이미 합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주장하는 의제들은 각각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는 한동훈 대표의 입장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3자 특검을 받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당에서. 야당 쪽에서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추가 조항을 넣었어요. 네. 그러면 그걸 넣어주면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조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분명치는 않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말을 보면 그런 쟁점들을 포함해서 당내에서 논의해 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지정해놓고 못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오늘 또 공식 입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위헌성이 강한 법안을 내놓고 한쪽으로는 제가 낸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받는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앞뒤가 다르기 때문에 진의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흘 같은 어떤 시한을 걸어놓고 하는 거는 민주당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좀 두면서
법안에 좀 쟁점을 좁혀보자 뭐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당장 26일에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될 수 있을지 예. 그리고 혹은 뭐 그 전에라도 이걸 합의하려면 일단 국민의힘 쪽에서 법안이 나와줘야 될 텐데요. 그래야지만 이제 여야가 양쪽의 이제 쟁점 부분들을 좁혀볼 수 있는 건데 과연 그 전에 국민의힘 쪽의 법안 발의를 한동훈 대표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예. 그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려면 당내의 설득이 사실상 끝나야 되는 거기 그게 때문에 먼저가 돼야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특검법안이라도 그게 제3자 특검법이든 뭐든지 간에 받을 수가 없다라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법안 발의를 끌어낼 수 있겠냐. 뭐 이런 예. 상황까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의 어떤 말이 선뜻 잘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네. 민주당 쪽에서 제안한 건 절대 못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건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 대신 당신이 제안한 그 법안을 받을 수 있다. 제3자 특검법. 네, 네. 그러니까 다른 조항을 또 넣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고 국민들이 네. 이때까지는 해달라.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건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럼 계속 미룰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취지대로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논의가 길어진다라고 핑계를 대게 되면 그거는 뭐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가 되는 근데 거니까요. 그 핑계로는 국민들 설득하기 참 애매할 것 같은데요. 정말 민망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언제까지 그거를 당내 설득이 안 돼가지고 발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변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가 계속 이제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예. 오히려 풀기 어려운 게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이기 때문이다라는 당내 평가도 나오는 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법안 발의 자체는 물리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얻어내면은 당장이라도 법안 발의를 할 수 있고요. 뭐 여야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미 특검법이 기존에 뭐 여러 차례 발의가 되면서 내용은 거의 이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었던 독소 조항들만 제외할 수 있으면 법안 발의는 어렵지 않을 수가 있는데 예. 다만 이제 문제는 당 내에서 이거를 법안 발의를 할지 말지부터도 지금 합의가 안 되는 거고 반발이 거센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 한동훈 대표가 상당한 정도의 어떤 설득력을 갖춘 정치력이 필요하다. 예. 그걸 지금 해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회의적인 분들이 많은 거죠. 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반복되어 온 의문인데 네. 한동훈 대표가 그걸 해내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력이 필요한데 그렇습니다. 그걸 해내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못 해낸다면 만약에 대단히 한 당의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는 굉장히 머쓱해지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 지도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심각한 존재론적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상황 같은데요.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던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좀 각인된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는 결국 최상병 특검법안을 제3자 추천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발의하겠다. 그렇죠. 이 이제 메시지였기 때문에 공수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먼저 발의하겠다. 이게 가장 어떤 강한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을 향한 공약이었고요. 사실상 이제 그걸 우회해서 다른 의제들을 중점으로 이제 띄우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이제 시간을 미룬다고 해서 이게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그렇습니다. 점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어떤 위기 상황이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제대로 해내면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그렇습니다. 대표로서는 네네. 예, 지켜볼 일입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볼까요? 이게 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 구성된 지도 체제가 민주당에 이제 구성이 됐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끝났는데 이재명 후보가 85.40%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예.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이제 이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85.4%, 기존의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은 1위 후보가 이제 77.7%를 예. 받았던 건데 이것도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던 기록입니다. 그렇습니까? 지난 예. 전당대회 때 이제 예. 세웠던 기록을 이번에 이제 본인이 다시 경신을 한 건데 반면에 김두관 후보 경쟁자였던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는 최종 득표율이 1.12%에 그쳤고요. 예. 뭐 이제 사실은 경쟁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수준의 이제 격차였기 때문에 예. 이게 연임을 뭐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는 이제 문제도 이렇게 되면 이제 뒤로 좀 미뤄지게 됐습니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당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 거는 국민회의에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직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예. 20여 년 만에 이제 처음 있는 일이고요.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재직이라는 거는 또 이제 상징성이 대표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예. 소위 말하는 현대 정치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는 예. 거를 이제 평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대표직의 이제 득표율보다는 최고위원이 누가 될 예. 것이냐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대단히 관심을 끌었죠. 예. 네, 최종적으로 지금 5명의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후보 순위였는데 득표 순위죠, 그게? 그렇습니다. 득표 순위입니다. 예. 1위 김민석 후보가 18.23%를 예. 얻었고요. 5위 이현주 후보가 12.30%를 얻었는데 예. 물론 이 득표율도 중요합니다만은 이번 그 지역 순회 경선에서 가장 좀 관심을 끌었던 건 초반에 압도적으로 최고위원 경선 1위를 달리고 있었던 정봉주 후보가 예. 최종적으로는 6위에 그치면서 예. 5명의 최고위원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정봉주 후보가 이 일명 그 이재명 파리 예. 척결 발언 예. 이게 이제 지지난주에 나왔었는데 예. 그 발언 이후로 당원들의 이제 큰 반발을 사게 됐고 최종적으로는 득표율 11.70%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현주 후보한테 밀리면서 6위로 낙선을 한 상황이고요. 뭐 사실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그때가 이제 서울시 권리당원 투표가 있었던 날인데 그때도 어느 정도 당원들의 이제 분노 표심이 반영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그때도 여전히 14.17%로 3위에 예. 이제 랭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위 안에 드는 것은 자연스럽다 혹은 그렇습니다. 당연하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순위가 좀 떨어지더라도 예. 마지막 하루가 남았기 때문에 예. 그래도 5위 안에는 들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전문가들 그리고 당 안쪽의 또 평가이기도 했는데 결국 대의원 투표 등등에서 상당히 이제 격차가 이제 떨어지면서 특히 총 투표 비중 중에서 이제 14%를 차지하는 예. 게 민주당 대의원들 투표인데 예. 거기서 9.17% 예. 7위에 그쳤습니다. 예. 그러면서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를 향하는 최종 문턱에서 또 한번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포함됐죠? 그렇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각에서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반명을 표현함으로써 네. 여당 지지자들이 혹시 찍어주지 않을까 뭐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석도 있었고요. 그 민주당 지지자가 ARS에 응답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는 이제 비명 성향의 예. 응답자들의 표가 정봉주 후보한테도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뭐 물론 이제 일부 그런 현상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도 기존 당원들하고 권리당원들하고 이제 비슷한 별반 다르지 않은 선택을 했다는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상당한 좀 이변이 일어났다. 예.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최고위원 선거에 있어서는 기존의 선거 문법을 상당히 거스르는 양상들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초반에 형성된 대세론이 중반 이후에 꺾인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초반에 1위를 달리던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최고위원 5명 안에 못 들어간다. 예.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이례적이죠. 지금 이제 예. 내부 분석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120만 명이 넘게 이번 투표에 이제 이 유권자 집단으로 예. 포함이 됐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주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슈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정치적 고관여층들이 판단을 한 그 결과인데요. 그렇습니다. 결정도 굉장히 빠르고 예. 그걸 변화시키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변수에 대한 반응도 굉장히 빠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뭐가 그리고 이제 도출되면 즉각적으로 어떤 표심도 바뀌고 하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존의 당원들에 비해서 예전 전당대회 때 참여했었던 당원들에 비해서 뭐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정치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정보 접근에도 굉장히 적극적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매주 발생하는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표심이 바뀌었다. 예. 기존의 전당대회 문법으로는 결과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새로운 상황이 이제 연출됐다.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분석이 이제 상당 부분 이어져야 될 텐데요. 또 전현희 후보가 2위로 급격히 부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한 분들의 표심은 무엇을 과연 의도한 것일까? 분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비판하는 거는 결국 이재명 1극 체제의 완성 아니냐.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찍으라고 하면 최고위원이 되는 거고 예.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다라는 식의 이제 비판적 평가를 하기도 예. 하고요. 근데 이제 민주당 당내에서 평가하는 걸로는 당원 주권주의의 완성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네.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당원들이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당원의 민심을 거스르는 후보들은 중간에라도 교체가 가능하다. 예. 이거를 이제 당원들이 직접 보여줬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전현희 후보의 급부상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예. 굉장히 좀 강경한 그 발언. 예. 이게 또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지금까지 알려진 분석들을 보면 이 투표에 참여하신 그 고관여층, 정치 고관여층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네. 들은
어떤 선명한 정책, 네. 선명한 투쟁 이걸 굉장히 중요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분열보다는 선명한 투쟁 쪽에 힘을 실어줬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권에서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초점을 맞추는 예. 거고요. 야권이나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정권 투쟁, 윤석열 정권에 대한 투쟁의 어떤 강도라든지 목소리의 크기 이런 예. 것들을 더 중요하게 봤다. 그만큼 더 이제 세게 싸울 사람을 뽑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현희 의원은 만약 전략이었다면 투표 전략이었다면 굉장히 대성공을 거둔 꼴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치면 이제 4위로 랭크가 돼서 최고위원 합류를 한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도 선거를 경선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에 비하면은 인지도가 예. 상당적으로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있었던 그 일종의 정책 이벤트, 예. 국민의힘 그 일부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라고 예. 강경한 발언을 했었던 것, 그런 게 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라는 평가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자,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주말 동안에 사실 이게 뜨거운 주목을 받았던 거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입니다. 안보실의 차장급이 이렇게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있었나 싶은 인물인데 없었죠? 예, 없었죠. 뭐 저도 제 이제 처음 기억엔 본것 잘 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안보실장보다도 더 유명한 차장인데요. 뭐 어떤 분들은 물론 그 진실을 반은 반해하고 반은 농담이겠지만 처장을 몇 번 갈아치운 차장이다. 그만큼 실세다. 예, 뭐 이런 뭐 평가가 그런 거죠.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지난 16일 밤에 KBS 뉴스라인 W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진행자가 질문한 거죠.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할 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예. 질문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일본의 마음이다.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다그쳐서 사과를 받아낼 때 그게 과연 진정한 사과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오히려 이제 반문하는 걸 보였는데 예. 줄여서 이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중일마. 기존에 그 스포츠계에서 유명했었던 게 이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마였는데 예. 중일마로 유행어가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거나 혹은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는 게 억지고 마음이 없는 사과를 일본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국민적인 분노를 샀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비평을 했냐면 김태효 1차장이 윤석열 정권의 국가관이 사실상 친일 매국임을 자백했다라고까지 예. 이제 격렬하게 비판했고요.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도 중요한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아니라 일본의 마음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대한민국 안보사령탑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성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해명을 했다가 오히려 더 불을 붙이는 상황이 왔습니다. 뭐라고 고위 관계자가 해명을 했냐면 65년에 한일 국교 수립 이후에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식민 지배 관련 사과가 있었다. 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의 우익 세력들이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네.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십 번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과가 피로감이 많이 쌓여 있고 또 한일 간에 우리가 필요한 과거사 문제는 윤석열 정부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라는 이제 해명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일본 쪽이 피곤해한다. 로 들릴 수 있는 해명인 겁니다. 일본의 피로감까지 신경을 써줄 정도로 참 자상하군요. 그러니까요.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나 위안부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전쟁 범죄, 인권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본 사람들이 피로해하는 거를 신경 써줘야 되는 상황일까? 그리고 그 사과가 말입니다. 원래 우리 어떤 합의된 사과가 있었으면 그 정신이 지켜지면 계속 요구하지 않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층에서 사과를 하고 그 정신을 합의해 놓은 다음에 밑에서 자꾸 딴소리 했으니까 거듭 사과를 하게 되고 거듭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된 상황인데 그런 어떤 과정은 전혀 좀 또 생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사실 그 말씀을 예.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 우리 정부는 2000년대 초반 이후에 지속적으로 해왔었던 얘기가 애초에 일본이 했었던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다마에 대해서 그 제대로 정신으로 인정하고 돌아가라. 예. 그렇습니다. 그때 약속했었던 후속 조치를 취하면 된다. 예. 그러니까 새로운 사과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했던 약속을 지켜라라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마치 끊임없이 계속해서 같은 사과를 반복하라는 식으로 그걸 우리 이야기를 하는 정부가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좀 어이가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일종의 이제 사실호도기 그게 때문에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많이 하는 변명 아닙니까? 니들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사과만 요구할 것이냐. 그래서 예. 이제 한국이 그런 식의 억지를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고자 하는 거가 일본 극우 세력의 이제 목적인데 우리 정부가 그걸 이제 편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예.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